마지막 우리의 구원은 바로 프리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갇혀 계신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윤핵인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복귀를 외치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 행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복귀가 어렵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35년 식민지배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 식민지배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이완용이 관뚜껑 열었을 때 대일본 제국이여 영원하라고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돕습니다. 45년 우리가 예상도 못했던 황복이 이루어졌습니다. 황복이 이루어진 직후에 미군이 들어와서 조사해보니까 대한민국 국민 78%, 즉 80%가 좌파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미군이 들어왔고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 대한민국을 빨갱이로 물던 대한민국을 자유민주로 전환시켰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주한미군을 제일 먼저 우리나라 주도시켜서 이렇게 맞은 것도 역시 기적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자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뭉치고 더욱 뭉치고 싸우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윤핵인을 통해서 직무복귀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께 묻겠습니다. 비상기업이 내일 아닙니까? 아닙니다! 비상기업이 내일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만약에 이재명이가 비상기업 선포하면 내일 아닙니까? 내란이 아닙니다. 전시나 사변이나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되어서 판단되면 대통령은 비상기업을 선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77조 규정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기업도 헌법 77조에 따른 것이고 이재명이가 지금 헌법 77조에 따라 비상기업 선포해도 내란이 아닙니다. 내란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재명이가 지금 비상기업 선포해도 내란이 될 수 없습니다. 내란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선포해도 내란이 될 수 없던 거, 그렇다면 똑같은 저울 위에 헌법 77조라는 저울 위에다가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이 똑같이 달아보십시오. 다시 묻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기업이 내란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기업은 내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란이라고 하시는 분 근거 가지고 법 규정 가지고 보십시오. 다만 이재명이 지금 비상기업을 선포하면 내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국제선거감사대 보고서에 하면 지난해 6.3 대선 이재명은 부정선거로 당된 가짜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선포하는 비상기업은 내란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또 묻습니다. 금방 저는 초등학생만 되어도 알 수 있는 너무나 쉬운 규정을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77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으로 검찰총장 출신으로 일평생 법을 다루었던 법조인입니다. 너무나 법을 잘 알고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기업을 선포한 건 역시 법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포한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기업 선포가 내란이 아니라는 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역시 변호사로 법조인이기 때문에 비상기업이 내란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재명은 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상기업을 내란이라고 하느냐, 더불어민주당은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게 바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도 비상기업이 내란이 아니라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다, 그리고 탄핵시켜야 된다, 사형시켜야 된다고 하는 자체, 바로 그 말은
지지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77조에 나오는 대통령의 통치권이고 고유권한 행사라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란이라고 내란 우두머리라 했으니까 멀쩡한 대통령을 쫓아낸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진짜 내란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두 번째,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네이버나 이런 포털 가서 구글에 가서 검색해 보십시오. 내란죄 규정 뭐라고요? 내란죄 규정은 형법 87조입니다. 헌법이 아니라 그것은 형법 87조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면 이래 돼 있죠. 국토를 참전하거나 그건 별로 상관이 없고,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국헌 문란 목적의 뭐라고요? 네, 그게 우리 대한민국 형법 87조 규정입니다. 그 형법 87조 규정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그 형법 87조 저 위에 딱 달아보십시오.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형법 87조 규정 국헌 문란 목적 폭동이라고 했는데 과연 국헌 문란이 있었습니까? 헌법을 담당하고 있는 즉 헌법기관이 국회를 문란시킨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서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갔지 않냐, 창문도 깼지 않냐. 하지만 여러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단 한 명도 계엄군의 제지를 받지 않고 국회로 들어가서 비상계엄 선포 2시간 만에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2시간 만에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잖아요. 국헌 문란, 헌법을 위반했다면, 국회의원들을 못하겠다면 그 비상계엄 해제를 어떻게 의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저도 역시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는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가고 창문 깨는 모습을 놀랐지만, 하지만 법 규정을 보니까 국헌 문란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형법 87조 규정을 가져오더라도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 내란인데 폭동이 있었습니까? 아니, 폭동이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피 흘리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부상자 나오고 이게 폭동 아닌가요? 폭력 행위가 행해지고 사람 죽어가고 하는 게 폭동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때 부상자 다친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폭동이 없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헌법 77조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니까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권 행사였고, 형법 87조 규정에 따라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 없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무죄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재명 지지하십니다. 반박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환길이 시끄럽다 임마.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8대 빵으로 파면했지 않냐? 하지만 진실을 숨길 수는 없죠. 그 헌법재판관들 8명이 8대 빵으로 파면 선고할 때 위법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까? 10가지 위법사항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십니까? 그 10가지 위법사항이 있는 속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킨다면 헌법재판소는 가루가지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했는 게 대한민국 헌법학자 1인자 허영 교수님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8대0으로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 헌법재판관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파면 선고한 것이 아니라 가짜 증거, 그 뒤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곽종건 특전사령관의 위정, 한덕수 국무총리의 위정, 홍장원
추진형이 가짜 메모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문영배 헌법재판관은 8대0으로 파면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진술도 가짜로 드러났고 홍장훈의 메모도 가짜로 드러났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무회의 때 비상기업 당시에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돼야 될 사유도 전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문영배가 이야기한 파면의 사유 국권문란이었다라고 했는데 그 증거가 전부 가짜로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이었고 그 안에 8명 중에서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은 좌파 헌법재판관 아닙니까? 우파였던 김영두, 정영식 좌파들한테 약점 잡혀서 자식의 결혼 문제 때 결혼 때 부주금 받은 거, 축의금 받은 거, 조한창 자식 병력 비리 문제, 병력 문제까지 해서 조한창이나 정영식과 김영두가 약점 잡혀서 헌법재판관다운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지가 살리겠다고 바로 양심과 헌법을 버리고 자기 살리겠다고 파면대이 아니라 각하가 되거나 직무 복귀해야 되지만 그 불의한 8명의 헌법재판관 저런 그들을 지난해가 을사년이기 때문에 신의사 판정 아닙니까? 신의사 판정들 아닙니까? 저는 지난해 4월 4일에 8대0으로 선고되는 날 라이브 방송하면서 선언했습니다. 좋다. 지금은 8대0을 우리는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자 하는 자유우파 세력이기 때문에 수용하겠다. 하지만 두고 봐라. 그 8대0으로 파면 선고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전 국민들이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실제로 그 국권문란을 해서 파면의 사유로 말했던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진술, 홍장훈의 메모, 한덕수 총리의 위정, 그 뒤로 공개재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다 가짜라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관 8명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김영두,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은 모두가 의사 판정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역사가 심판할 것이고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지기현 판사가 내란 우두머리염 인정했지 않냐? 현재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했지 않냐? 하지만 지기현 판사 역시 헌법과 법률과 실체적인 증거가 아니라 정치재판, 인민재판, 여론재판한 거 아닙니까? 그 지기현 판사의 판결문 읽어보십시오. 수많은 법조인들이 앞뒤가 안 맞다고 하지 않습니까? 묻겠습니다. 지기현 판사의 그 판결문 속에 현대사에 와서 전 세계 어느 나라 최고 지도자, 최고 통치권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내란이라는 판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져온 판례가 고대 로마가 가져오고 바로 근대 때 있었던 찰스 1세 이야기 가져왔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역사 강사 출신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묻더라도 고려시대, 조선시대, 삼국시대 역사 아무리 뒤져봐도 최고 통치권자 왕이나 현대사의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포했는데 최고 통치권자에게 내란이라는 것은 저는 한 번도 역사적인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무슨 내란입니까? 내란이라는 뜻을 찾아보세요. 국어사전에. 내란, 한 국가 안에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반란, 이렇게 내란이라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무슨 지나가던 우리 택시기사분이 전환길 화이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환길을 외치지 말고 이쯤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외칩시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맞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역사 강사로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아무리 뒤져봐도 내란이라는 것은 권력을 갖지 못한 지방이나 이런 데 일으켜서 통치권자 몰아내고자 하는 게 내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져온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왜 무슨 내란입니까? 내란이 될 수 없는데 최고 통치권자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낸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진짜 내란 세력 아닙니까? 저는 진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연설은 언제나 이재명 지지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제가 학원 강의하다가 돈 잘 벌고 인기 있고 존경받다가 마이크 들고 1년 동안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가 제가 부러워서 이곳에 나왔겠습니까? 저는 오직 여러분들과 함께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불의가 아니라 정의가 승리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와 형법 87조를 보더라도 내란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 절반 이상이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오면서 만든 방송 MBC, JTBC에서도 내란이라고 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언론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비상기업이 내란이 될 수 없는데 어느 순간 다들 내란이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다 라고 하게 된 게 왜 그렇게 됐지 아십니까? 안타깝게도 비상기업은 내란이라고 거짓으로 선동 먼저 선포하니까 그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하니까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한통속인 언론들이 똑같이 비상기업은 내란이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을 대부분이 바로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언론, 그 언론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들으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은 얼마입니까? 1+1은 2 아닙니까? 1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앞으로 1000년이 지나더라도 세상 어느 곳에 가더라도 1+1은 2입니다. 바뀌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이 1+1은 6이야 1+1은 6이야 1+1은 6이야 1+1은 6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그 사람들이 목소리가 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그런가 싶어서 다들 1+1은 6이야 맞아 라고 이렇게 눈먼 자들의 세상이 되어가는 이 대한민국 현실을 저는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1+1이 6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1+1이 6이 될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이런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 저는 1년 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에 모여서 목소리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알리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년 세대, 미래 세대들에게 내란도 아닌데 내란이라고 덮어씌워서 이재명 같은 분이 저런 진짜 내란 짓을 하는 것이 이런 것을 역사에 남겨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슬픕니다. 우리가 북한 사람들 손가락질 했지 않습니까? 김정은 지나갈 때 김정은
보고 다들 찬양하고 울고 불고 만세 부르면서 너무 불쌍하다, 왜 저래 되었는가 라고 합니다. 북한 사람이 남한 사람보다 IQ가 낮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김정은 찬양하도록 세례를 받으니까 그것이 옳은 것으로 느끼고 판단하고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좌우 갈등이 극에 달하고 대한민국 분열이 가족끼리도 친구끼리도 정치 이야기를 못 꺼내는 이유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언론이, 기자들은 알면서도 불구하고 알면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내란이다 라고 보도하게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진짜가 돼버린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에 대해서 저는 한탄하고 이것을 저는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 언론이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렇게 사주한 게 누굽니까?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라고 쫓아내고 죽여야 된다고 했던 바로 저 친중 좌파 정권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진짜 내란 세력 아닙니까? 언론이 그렇게 보도하도록 그렇게 압박 넣고 했던 그 이재명이가 모든 대한민국 분열의 원인이고 분열의 원흉이고 대한민국 망하게 만들어 원흉 아닙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한미동맹을 지키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친중 좌파가 되더라도 한미동맹 깨어지고 자유민주가 무너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제2의 홍콩, 제2의 베네수엘라 출하하더라도 이재명을 지지할 것이다. 이 둘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대한민국이 죽거나 이재명 정권이 끝나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모든 국민들과 심지어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조차도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죽을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정권이 끝날 것이냐,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들과 모든 청년 미래 세대들은 이재명 정권이 끝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